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청와대 선거공작 의혹을 비롯한 친문 실세들 비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에 의한 공소유지 방해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소유지가 되지 않으면 친문들 비위가 이대로 덮일 수 있는 그런 우려가 깊습니다. 왜 그러는 것인지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는 최근 검찰이 백운우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의 범죄 혐의가 담긴 공소장을 비공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마저 묵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전례에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만으로도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 관계자들은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직전의 박근혜 정권 때는 국정원 댓글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론이 보도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탄핵당했던 박근혜 정권보다 오히려 더 파렴치한 짓을 자행하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그러나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올바르게 행사되지 않은 권력이 그 얼마나 무망한 것인지 대한민국 헌정사 이래 숱하게 목도하고 있습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국외로 쫓겨나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2명의 전직 대통령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울러 또 다른 4명의 전직 대통령은 교도소에 가기도 했습니다. 당사자들에게도 불행한 일이겠습니다만, 그러나 국가적 자존을 해치는 그런 측면에서도 대단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또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결코 가볍지 않게 여겨집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피한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뚜렷한 한계라고 여깁니다.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으니 그 주변 간신배들에게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력이 천년, 만년 그렇게 지속될 것으로 착지를 일으키며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 듯 싶습니다.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부 들어 권력형 비리나 정권유착 비리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나타나고 있는 현실은 과연 어떻습니까? 온갖 비위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대통령의 지난 호언장담이 그 얼마나 기만적으로 들리는 것인지 모를 일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이전 박근혜 정권 권력 실세들이 대거 사법심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까지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바로 이전 정권에서조차 어떤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지금 휘두르고 있는 권력이 항구적일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를 일입니다만 범죄 피의자가 오히려 검사에게 큰 소리를 치는 참으로 오만하고 벌성사나운 꼴을 목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군사정권 때도 없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공평과 정의를 내세운 그런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비판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태극기 부대 세작으로 딱지 붙이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참으로 졸렬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무슨 약물에 취해 앞뒤 분간 못하는 그런 가련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방송하려는 검찰의 공소 유지와 관련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30년 지기로 알려진 송철호 울산시장, 그리고 백운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비롯해 친문실세 13명이 기소됐습니다.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피해자들부터 기소하라는 그런 윤석열 총장의 의지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미애 장관의 인사 난도질에 의해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 간부는 물론이고 중간 간부들까지 거의 대부분
보복성 인사를 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에 대해 최근 들어 추미애 장관이 감찰 얘기를 또 꺼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검찰의 공소 유지에 악영향을 끼치려는 그런 의도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공소장 국회에 제출마저 않고 있는 것 또한 그런 의구심을 더욱 짙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의 감찰 발언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인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짓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윤석열 총장 지시를 4차례나 묵살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감찰 대상이라는 그런 의견이 주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마저 묵살하고 있는 법무부가 오히려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미애 장관의 검찰을 향한 얼토당토하는 겁박, 그리고 국회의 요청을 무시하는 그런 행태가 결국 검찰의 공소유지 회방을 위한 것으로 읽히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에 따른 일말의 불안감을 완전히 털어내기엔 적잖이 무거운 마음이 들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윤석열 총장이 공소유지를 위해서 지방으로 발령난 수사검사들을 계속 투입할 것으로 알려주고 있기는 합니다. 통상 형사사건의 수사검사는 기소까지만 책임을 지고 이후 재판은 공판검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사안이 중대한 데다 거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의 지속적인 공소유지 방해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를 맡았던 검사에게 공소유지까지 맡기는 윤석열 총장의 그런 전략적 포석인 듯 싶습니다. 이는 윤석열 총장의 지략이 매우 번뜩이는 대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만일 관련 사건 수사를 맡았던 팀이 인사발령된 후였더라면 공판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발령이 있기 전에 기소를 완료한 상태여서 향후 공판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혐의가 입증된 사람부터 기소할 것을 지시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짚어보자면 앞선 박근혜 정권에서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공평과 정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건 국민들 기특만 간지럽히는 그야말로 얄팍한 사탕발림에 불과했던 것인가 봅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의 굳센 의지가 결국 살아있는 권력 혐의자들의 유죄 입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럼 여기서 공소유지가 왜 중요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소의 뜻은 검찰이 어떤 형사사건의 재판을 법원에 청구하는 그런 소송 행위입니다. 검사가 범죄의 혐의를 적시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서 이를 기소라고도 합니다. 이는 해당 형사사건이 수사 절차에서 공판 절차로의 전환점을 맞았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공소장에는 성명, 제명, 공소사실, 그리고 적용 법조 등이 기재됩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사건이 법원에 의해서 심리될 수 있는 그런 법적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검사는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 법조의 추가, 철회, 변경의 허가를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공소장을 변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소 제기가 되면 이후엔 공소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소 유지라는 것은 피의자를 기소한 검사가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기소 취지대로 재판에 대응하는 그런 업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어떤 형사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을 때 형식적인 소송 조건이 미흡한 경우엔 법원이 공소를 무효로 하여 소송을 종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절을 돌이켜볼 때 역대 어느 정권이든, 그리고 그게 서로 청와대 고위직이라고 할지라도 대체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위가 적발되어 언론의 이름이 오르내리거나 또는 검찰 수사 대상이 되면 거의 사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직한 후에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그런 꼬리표를 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청와대 고위직들은 전현직 막론하고 오히려 검찰에게 비난을 퍼붓거나 또 큰소리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으로 괘씸하고 오만한 자들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미 아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문재인 정권 들어서 지금까지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공석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젠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 비서관 등의 비리를 감찰하는 그런 청와대 특별감찰관 자체를 아예 폐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혹여 특별감찰관을 두게 되면 자신들 비리를 캘까 봐서 아예 없애버리는 것은 아니지 도무지 모를 일입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지난 2014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서 박근혜 정권 때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주로 대통령의 사촌 이내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 비서관의 비리를 상시 감찰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국회가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국회의 특별감찰관 추천마저 무시한 채 지금까지 공석으로 비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신설되는 공수처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위 감시 기능에 있어서 법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아울러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을 수사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공직자가 아닌 대통령의 측근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대통령 5천 이상 인척과 측근 등도 사각지대에 남게 됩니다. 또 특별감찰관은 감찰기구이기 때문에 비위 행위를 사전에 파악하거나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수사기구인 까닭에 명백히 범죄 행위가 드러난 경우에만 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는 예방이 어렵다는 그런 맹점이 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자 합니다. 그 자신의 입으로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드러난 모습은 도대체 어떻습니까? 기회는 문파여야 할 것이고 과정도 문파여야 할 것이며 결과도 문파여야 하는 그런 것임을 우리는 너나 없이 목도하고 있는 숨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식의 이율배반적 정권의 끝자락이 어떠했는지 우리 모두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헌정사 이래 참혹하게 몰락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 이것입니다. 이를 뼈에 새길 수 있기를 준엄히 경고하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